경계를 넘는 세대, 북한 MZ세대의 숨겨진 이야기. 평양의 밤은 어둡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들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USB 메모리, SD카드, 그리고 몰래 숨겨진 스마트폰. 이것이 2020년대 북한 젊은이들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북한에는 약 2,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20대와 30대, 이른바 MZ세대는 약 7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김일성도 김정일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고난의 행군이 끝난 후였고 장마당이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를 넘는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과 밀반입된 영상들을 통해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 북한 MZ세대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부 장마당 퀴즈. 북한 MZ세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장마당을 이해해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 시기, 배급 체계가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장마당입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약 400개가 넘는 공식 시장이 있습니다.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MZ세대는 이 장마당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국가 배급이 아니라 시장 경제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고 이들도 어릴 때부터 물건을 팔고 돈을 세는 법을 배웠습니다. 2019년에 탈북한 김수진 씨. 그녀는 1995년생으로 전형적인 장마당 키즈입니다. 김수진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출근은 했지만 월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수입은 퇴근 후 자전거 수리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장마당에서 일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흥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는 가긴 갔지만 진짜 배운 건 장마당에서였다고 합니다. 장마당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이들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당국에게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주민들이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배급, 주택, 일자리, 모든 것을 국가가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껴본 세대입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가 교환되는 곳입니다. 소문이 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중국산 USB, 한국 드라마가 담긴 메모리 카드, 밀수된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장마당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2부 금지된 콘텐츠. 2016년 북한은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입니다. 이 법은 남한의 영화, 드라마, 음악을 보거나 듣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시청한 경우 노동교화형 5년에서 최대 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포한 경우에는 무조건 중형입니다. 2020년에는 이 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개정되었고 처벌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탈북한 박철민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1998년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첫 한국 드라마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집에서 몰래 봤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USB에 담겨 있었고 중국에서 밀수된 노트북으로 봤습니다. 커튼을 모두 치고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한 명은 밖을 지키며 봤습니다. 인민반장이나 보위부원이 올까봐 긴장하면서. 하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짜릿했다고 합니다. 금지된 것을 본다는 스릴, 그리고 화면 속 나만의 모습,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풍족한 음식, 자유롭게 연애하는 젊은이들. 이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그 후로 중독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돈을 모아 USB를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에 중국 돈으로 5위안,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도깨비,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몰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배우가 더 멋있는지, 어떤 장면이 더 감동적이었는지. K-팝도 들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아이유. 이들의 노래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남한 말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투를 친구들끼리 쓰기 시작합니다. 대박, 짱, 완전. 이런 단어들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북한 당국은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비사회주의 검열이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단속이었습니다. 머리 길이, 옷차림, 말투까지 검사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본 흔적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조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USB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발견된 가정은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어떤 가족은 산골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나면 다시 조용히 USB가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박철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른 세상을 보면 다시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나만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질문하게 된다고. 이것이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는 세대. 3부 처벌과 공포. 2022년 봄, 한 사건이 북한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양의 한 고등학생이 공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한국 드라마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 그는 16살이었습니다. 재판은 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참석했고 주변 학교 학생들도 동원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결은 12년 노동교화형. 16살 소년에게 12년. 북한 당국은 이런 공개 재판을 총화라고 부릅니다. 교육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 통치입니다. 2023년 탈북한 이영희 씨는 그 재판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입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선고문을 읽었고 소년은 끌려갔습니다. 그 후 학교는 일주일간 집중 사상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자아 비판을 했고 반동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영희 씨는 말합니다. 공개 재판은 역효과를 냈다고. 학생들은 더 겁을 먹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해졌다고. 대체 무슨 드라마를 봤길래 저렇게 처벌을 받는가? 그 드라마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처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벼운 경우, 비판 투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하고 벌금을 냅니다. 중간 단계는 노동 단련대입니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강제 노동을 합니다. 무거운 경우 교화소입니다. 5년에서 15년까지 선고됩니다. 가장 무거운 경우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한국 영화를 USB로 팔다가 잡혔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그는 교화소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연루됩니다. 북한은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대학 진학이 막히기도 하고, 평양에서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청년들은 철저히 숨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족이 연루될까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과만 공유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왜일까요? 사부, 변화의 씨앗. 북한 MZ세대가 한국 콘텐츠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스스로 직업을 선택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북한에서 결혼은 부모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은 국가가 배치합니다. 꿈은 사치입니다. 의견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남한 청년들은 다릅니다. 2020년 탈북한 최민수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여행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은 위험합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젊은이들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 MZ세대는 균열이 생긴 세대라고. 공식적으로는 체제를 지지하지만 내면에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들은 아직 혁명을 꿈꾸지 않습니다. 체제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조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연설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의심합니다. 선전 방송을 보면서도 진짜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의심에서, 작은 질문에서. 1980년대 동유럽도 그랬습니다. 서방의 라디오 방송과 밀수된 책들이 철의 장막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다릅니다. 더 폐쇄적이고 더 통제가 심하고 더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MZ세대는 변수입니다. 이들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장마당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입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오부 미래를 향한 시선. 2025년 현재 북한 당국은 MZ세대를 통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무겁게 하고 감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노력 자체가 북한 당국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북한 청년들이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댐을 막으려 하지만 물은 이미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USB 하나, 스마트폰 하나,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른 세상을 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북한 MZ세대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MZ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마당에서 자란 세대, 금지된 콘텐츠를 몰래 보는 세대, 처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질문하기 시작한 세대. 이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젊은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 이들이 본 다른 세상, 이것들이 언젠가 북한을 바꿀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변화해왔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젊은 세대가 서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세대, 북한 MZ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